좀 가야 되나? 의자가 내가 박변 쪽 의자가 나오는구나. 됐지? 이거는 오 교수님 쪽으로 좀 더 가고. 네, 다 돌렸고요. 준비되면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식 두 분이니까 정각되면 말씀드릴게요. 어머, 이거 잘 만들었다. 누가 제인인가? 우리 썸네일 이거야. 아이고, 미안. 이게 그 드라마 주인공이야. 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그게네. DP에 나오는. 구교환. 맞아, 맞아요. DP는 봤어요. DP에 나왔던 일. 난 DP를 안 봤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네. 갑자기 황영래 씨가 나오네. 뭐예요 이게? 저희 더 솔루션 예전에 했던 거예요. 저는 왜 라이브가 안 나오지? 채널로 들어가야 돼. 채널. 요 채널. 그거. 여기로. 어차피 이제 라이브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 한 명은 저예요. 라이브 열려 있고요. 알겠어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작해 주세요. 네, 들어갈게요. 준비되셨어요? 네. 네. 여기서 준비되셔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희 더 솔루션 최초로 3명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이게 될지 어떨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잘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도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재영입 1, 2호로 모신 두 분을 오늘 다 출동시켰는데요. 두 분도 저희 인사하시죠, 각각?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오윤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배 변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셋이 만나니까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느낌이 새로운데 근데 두 분은 원래 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고 특히나 똑같아, 우리랑 셋이. 뭐가? 셋이 똑같이 만난 사이야. 같은 프로그램에서 만났다고요? 뉴스파이트에서 만나서 딱히 누가 더 오래된 인연이 아니고 네네네. 굳이 연수로 따지면 우리는 똑같은 연수로 알고 지낸 사이예요. 벌써 수년 전이니까 처음 뵌 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갑고. 그래요? 예. 그랬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어색한 분위기. 안 어색한데? 안 어색해? 네. 박변이 안 어색하다면 안 어색한 거야. 네. 아니, 오늘은 저희가 썸네일 사실은 그 사진은 우영우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그 보신 분들은 이게 그 얘기구나. 구교환 씨가 나왔던 그 9화 에피소드 방국봉 얘기가 오늘 나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목을 보신 분들은 조금 무겁죠. 누가 죄인인가. 이 타이틀 제가 정할 때는 안중근 의사를 뮤지컬로 만든 꽤 오랫동안 상영하고 있는 그 뮤지컬의 대표곡이죠. 누가 죄인인가라는 이 노래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면서도 또 그 단어 한 문장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은 물론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무거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얘가 죄인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좀 뭔가 찝찝한 거. 누가 그래 정말 제가 꼭 죄인일까? 혹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갔는데 꼭 저걸 벌해야 되나? 뭐 이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볼 얘기들을 저희가 셋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누가 죄인인가 그 노래는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재판에 가서 재판 마지막 발언 할 게 있냐 이렇게 판사가 물으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죄한다. 다만 제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오늘 갖고 온 사건은요. 전 뭐 갖고 갈게요. 뭐 갖고 오셨나요?
제가 어디서 갖고 갈게요. 이 사건을. 드라마겠죠? 저는 사실 이 사건 처음 듣고 실제 사건인 줄 알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픽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픽션이에요. 픽션이고 드라마하고 우영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이름을 보고 아니 방 씨는 방 씨인데 이름이 어떻게 국뽕이냐.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실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명을 썼나. 그 가명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다. 누가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두 분의 지금 요 해석이 되게 오늘의 이 모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이런 이게 뭐지 하는 이 얘기와 실제 사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 또 심각하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내용 설명을 두 분이 드라마를 안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구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죄인, 누가 죄인인가의 이제 후보 1번입니다. 죄인 이름은 방구뽕이에요. 이 이름은 드라마에서는 실명인데 부모님이 이런 이름을 지어주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꿔요. 스스로 개명을 해요? 그 개명한 이유가 오 교수님 말한 그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본인 스스로 그걸 원했어. 누가 딱 듣자마자 빵 터지는 이걸 포인트를 둬서 찾다가 내가 성이 방신이 이름을 국뽕으로 바꾸면 누가 들어도 저 방구뽕입니다. 그럼 웃겠구나.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어.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법원이 허가를 해줬다는 게 특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개명을 못 하는데. 이게 픽션이라 가능한 것 같아. 제 생각에도 그죠. 방구뽕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뭐 가능해도 현재 이름 사용에 불편이 따라야 개명을 허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하다고. 바꾸려는 이름 자체가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서 허가 안 해줬을 것 같은데 실제 같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성배가 싫어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허가 안 해줍니다. 불편이 따라야 돼. 많이 놀림을 받는다든가. 여러분 변호사가 끼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김이 빠집니다.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작 이름 지금 죄인 이름 했는데 지금 딱 막혀버렸어. 일단 갈게요. 여기서는 어쨌든 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어요. 직업 우리의 상식으로는 무직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직업 저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입니다. 이거를 판사가 딱 들었다고 생각해봐. 앞에 누가 막 끌려왔는데 애들 납치했다 납치범으로 끌려왔는데 너 이름 뭐야? 방구뽕이에요. 직업 뭐야?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님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쟤 약간 이게 맞을 거야. 그렇죠? 요 방구뽕 씨가 이제 구교환 씨가 맡은 역할인데 방구뽕 씨가 학원을 운영하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는 아들이 셋이에요. 요 방구뽕이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셋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 셋 다 서울대를 보낸 학부모라는 이 명성으로 학원이 승승장구해서 아주 성공한 학원이에요. 그 학원 그 성공한 엄마의 그 서울대 간 3명의 아들 중에 하나야 이 아이가. 이 아이도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 나온 거죠. 그래 서울대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30대쯤 됐을 거예요. 약간 세상을 알만한 그 나이야. 이 아이가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들이 학원에 가서 막 공부하는 게 자기는 싫은 거야. 애들은 놀아야 되는데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학교, 학원, 학부모가 다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을 학원에 가도록 공부를 시키는 게. 그리고 자기의 직업은 어린이를 해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학원에 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학원 버스 운전기사한테 수면제가 된 음료수를 줘요. 원장님 아들이 주는 거니까 이 기사님은 믿고 마셨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 버스를 일종의 갈취한 거죠. 아이들을 무조건 납치한 건 아니야. 사연은 아이들한테 물어봐. 니네 놀아야 되는 어린이들인데 오늘 학원 가지 말고 놀러 가자. 나에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랑 같이 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 결국은 따라가. 버스에 아이들을 다 태우고 12명을 태우고 산으로 가요. 애들 다 내려 산에서 놀아. 신나게. 막 해가 질 때까지 놀아. 막 고구마도 구워 먹고 무슨 비석치기도 하고. 다 하고 이제 이 운전기사가 수면제 먹고 운전기사가 깬 거야. 깨봤더니 아이들도 없고 버스도 없고 이러니까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을 해서 왔더니 이 방구뽕이 아이들을 12명 납치한 아이들을 데리고 자진으로 내려와. 그래 이제 끝이야. 놀았으니까 얘는 얘들 집에 가 이 분위기가 된 거죠. 자진해서 데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요. 왜?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니고? 납치할 생각은 없었어. 이 사람은 놀고 애들을 집에 보내줄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방구뽕 입장이에요. 출동한 경찰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납치한 납치범인이 당연히 데려가죠. 그리고 문제는 부모들이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지. 이걸 안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드라마에서는 아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네네. 약취 유인은 뭐 불문하고 잡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뭐 이거랑 상관없이.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방구뽕 씨가 이제 그거에 놓인 상태가 된 거예요. 네네네.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방구뽕이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분 생각은? 본인 뭐 생각은 제가 볼 때는요. 뭐 아주 본인 어린이들을 좀 자유스럽게 놀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학원 그 원장인 어머니가 아들 위해서 좀 다른 그 영역을 개발해 줬어야 된다. 아, 부모님 입장에서 보시는구나. 왜냐하면 어린이 캠프 담당. 어린이 캠프 담당하면 아예 그 이렇게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그 학원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갖다가 시키고 또 이제 과외 활동으로 캠프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아들에게 너는 캠프 담당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 갖다가 놀릴 때는 놀리고 그다음에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지. 지금 이 사람이 뭐 그 어린이 해방군 뭐 총사령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가만히 있는 그 기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이들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적인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 여름 캠프 관리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 그거 담당하면 그랬으면 되잖아요. 좋을 것 같다.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드라마 이 설정이.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이가 있으시죠 지금? 예. 몇 살이? 아이가 어리지 않아요? 큰애는 어리겠지? 초등학생이고 작은애는 초등학생. 아직 아기고 방구뽕? 그 피고인이 죄가 인정되면 명백하고 처벌도 받아야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좋은데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선택된 방식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운전기사에게도 수면제를 먹였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감으로써 아이들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그간의 사정을 사건 당시에는 몰랐다고 해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 것은 사실이니까 죄에 해당하면 명백하죠. 그 처벌을 감수하고서 이 행동을 해야 하는 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구뽕은 죄인이다. 네. 그럼 여기서 방구뽕이 실제 죄인은 내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과 학부모다. 아이들을 놀게 하지 못하는. 네네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상이 너무 좀 개념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꼭 교수님 판사님 같아. 변호사 판사. 실정법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건 분명히 남에게 어떤 그 피해를 갖다가 입힌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부모, 자기 엄마가 아들 셋을 다 서울대를 보내기까지 이런 식으로 학원 운영하던 식으로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 있냐면 아까 그 캠프 얘기가 여기서 이제 해명이 되는데 이 학원은 아이들이 학원을 가면 학원 문을 잠궈요. 그 건물 자체에서 아이들이 못 나와. 그걸 그 엄마들이 선호한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하고 잠깐 좀 중간에 뭐 1시간 수업 듣고 나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습실을 그렇게 아예 바꿔서 학원 건물을 잠그는 걸로 유명한 자물쇠 학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몇 살인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다 초등학생? 다 초등학생. 그 서울대 보낸 그 엄마의 논리는 그 나이, 요 시기에는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요걸 가지고 애가 고3 때까지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밤 12시까지지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걸 하는 거예요. 캠프는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는 불법 감금이죠. 아니 부모들이 다 그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체벌도 필요하면 해라라고 그 각서까지 부모들이 다 썼대요. 그다음에 저게 또 소방법 위반이에요. 만약에 불났을 때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 질문을 갖다 드렸냐면
재밌는데? 그 아들이 네.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냐? 엄마에 대한 공격이에요. 결국은 자기 그렇게 키운 엄마에 대한 공격이 엄마에 대한 공격이고 그 엄마에 대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이 그 학원이 물론 드라마 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위해서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원 운영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다 믿고 아이들을 보내놨더니 그 집 학원 원장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 제대로 되겠나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나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다라고 이런 횡설수설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딱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엄마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길러왔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이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so what? 그래서 네가 현재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건 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막 밖에서 문 잠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거기 따라서 어머니가 원하는 그 좋은 대학에 가긴 갔지만 본인이 지금 나이가 30 정도가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쭉 관조했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 헛살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불행한 사람들이 다시 불행한 아이들이 그 이런 그 과정을 똑같이 밟는 것을 나는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에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은 역시 프로파일러 그 프로파일러다운 교수님은 아이들 시각을 달리 보시네. 그렇죠. 오히려 그 학교 학부모 그 아이들의 학부모가 아니라 이 방구뽕의 어머니가 어쩌면 이 사건의 진짜 죄인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보통 아이들 뭐 학군 해가지고 막 옮겨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뜻은 뭐 처음은 뭐 미미했지만은 뭐 끝은 창대하리라. 끝은 창대하리다. 그걸 거꾸로 하면 처음은 창대한데. 처음은 창대한데 끝은 미미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그걸 한번 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이게 통계로 모집단을 뽑아가지고 종단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남에 좋은 학군에다가 아이들을 갖다 보냈는데 그 학교도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꿈을 안고 거기 갔는데 나중에 이제 한 15년, 20년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학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발표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거기 가가지고 학군 좋은 데 간다고만 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결과,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가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 거냐. 그때부터 또 시작이에요. 그치. 서울대 나온 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이들의 어떤 그 과정을 고려해가지고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궈 놓고 그런 식으로 체벌까지 하면서 해서 나중에 설사 그 사람이 잘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건 잘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나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그런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져요. 지금 이 아이가 그런 거죠. 네, 멀어져요. 이게 바로 그 결과죠. 교수님이시다 보니 역시 그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 비교 모집단을 설정할 생각을 하시고 그럴 것 같고 실제로 굳이 분석 결과가 없어도 경험상으로도 좋은 학군에 있는 아이가 애초에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을 가지느냐 이른바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업을 가지는가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익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구뽕이 너무나 숨막히는 학원 현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방식을 선택했다면 실제로 자신이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면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요. 네, 처벌을 감수해야 사회가 변화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하잖아요. 자신이 그 희생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어야죠. 그러면 방구뽕을 이해해주는 분이 피하지 말았어야지. 방구뽕은 실제로 피하잖아요. 실제로 피하지 않아요. 실제로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얘를 그 감형을 시키거나 망상장애로 환자로 몰아서 심신미약 이런 거죠. 일종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다.
얘가 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네, 네, 엄마가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아픈 애라서 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를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네네네. 의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얘는 망상 장애가 맞고 확실하고 그 중에서 얘는 과대망상 환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원하는 건 감형이 아니라 어린이 해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판사가 약간 기가 막혀서 그럼 너 네 말은 뭐야? 너 감옥 갔다 나와도 또 이런다는 거야? 당당하게? 그럼요. 되게 당당해.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망상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으면 했어요. 사전에 이 방구뽕을 치료를 했다는 건데 치료에는 응했던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엄마가 보내서 쉽사리 얘기 상담을 못할 텐데. 받은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그 드라마 저도 상담을 어제 받았을 것 저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다시 봤어요. 오늘 방송 때문에. 네네네네. 근데 의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과대망상 그래요? 장애로. 진단을 했던 모양이네. 근데 여기서 변호사님 나오셨으면 법적인 얘기 좀 해보면 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네네. 그리고 이 방구뽕의 엄마가 돈은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으니 네. 우리 아들 구치소 가는 거 혹은 그다음에 교도소 가는 거 막아달라 네, 라고 네. 변호사님이 찾아왔어.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1호 뽕을 네, 찾아와요. 네, 그 네, 엄마가. 그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방구뽕을 어떻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감형이든 교도소를 안 보내든 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뢰인이다, 방구뽕이. 피고인이 아이들을 해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이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실형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실형을 면하게 할 수는 없고 감형 사유들을 대폭 주장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형을 받도록 노력을 할 수 있죠. 감형 사유란? 네, 감형 사유들을 여러 차례 주장해서 일단 이 사건은 운전기사에게 숙면제를 먹여서 채웠다면서요. 그 자체가 특수폭행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큰 죄구나. 그리고 아이들 학원에 가는 길에 학원 차로 아이들을 맞아요. 데리러 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강제로 데려가든 유혹해서 데려가든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거든요. 아, 애들이 동의를 해도? 동의를 해도. 성인의 경우에는 약취 유인하였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요. 다만 성인을 약취 유인할 때는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이 있을 때만 성인 약취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그와 같은 목적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반면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유혹해서 데려가면 그 자체로 죄가 성립하는데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두게 된 이유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 즉 부모들의 보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강제로 데려가거나 유혹해서 데려가는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죄를 마련해 둔 취지가. 그런데 주된 범죄는 이 사건에서 뭐 특수폭행, 특수상해보다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잖아요. 맞아요. 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와 관련해서 가중사유도 있고 감형사유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중사유는 피해자들이 전부 초등학생들이라면서요. 네. 13세 미만인 경우에 이 13세 미만이 만 나이를 일컫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제상으로는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중학교 2학년일 거예요. 즉 초등학생들을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같은 미성년자라고 여기는 하더라도. 약간 저학년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느낌상. 그리고 특별 보호 장소에서 약취 유인한 경우에도 더 중한 처벌을 받아요. 등하굣길, 장소랑 등하굣길, 교육기관 내부 등등. 등하굣길에 약취 유인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나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은 반성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변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가중사유예요. 예. 이러면은 판사가 실형을 선고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반면에 감형사유도 있어. 아이들이 동의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뭐 유치원생이라서 스스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를 했다면 이때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보호권만 침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감형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애들하고 놀다가 다시 데려다 줬다면서요. 현장에서 검거된 게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에는 근데 일종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놀고 산으로 내려와서 산 요 아래까지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네. 그러니까 출동한 거지. 원래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 전에 잡힌 거니까.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그 석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형법 자체에다 두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는 애매하긴 한데 그러네.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 이 사정이 중요한 감형 사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 비춰보면
실제 재판을 진행할 때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실형이. 법정 구속되는 정도로.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또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의사가 나와서 망상장애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면 네. 직접 피고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왔다는 얘기인데 네. 본인은 망상장애가 아니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고 진술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보호관찰소에 이 사람을 진단해보라는 취지의 명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러한 진술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겠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소의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수집해보고 직접 사람을 대면해보고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조회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회신해주면 이 사정을 감형 사유로 판사가 직접 반영할 것 같아. 근데 제가 변호인이라면 이러한 감형 요소를 부각해서 주장해보겠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도 저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것 같아요. 오. 저라면. 왜 이유가 이거는 법조인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누가 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배심원 9명 내지는 7명이 들어와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이들을 거친 표현으로 잡아간 것 자체가 죄에는 해당하지만 아이들도 동의했는데 굳이 죄가 될까? 다수결에 따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판결 결과에 판사는 기속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이 배심원들은 양형에 관해서도 토의를 하거든요. 일반 양형 기준상으로는 적어도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가 실형이 선고될 것 같은데 배심원들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들의 양형 토의 결과는 실제 선고되는 형량보다는 낮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정도 물론 재판장을 기소하지는 않지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고 해도 형량이 단순 재판 진행되는 것보다는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봐서 이 방국봉을 다 이해하고 좀 보니까 사실은 저는 방국봉 편이에요. 제 사상은 제 사상만 따지면 저도 아이들을 놀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막 산에 가서 흙 파고 애들하고 막 그렇게 놀던 사람이라서 저도 지금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공부하는 거 저도 반대는 하지만 오히려 만약에 제가 뉴스파이터 우리가 패널로 나갔어. 이 사건을 다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게 갔어. 그러면 저 같으면은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야. 단호하게 쟤는 1, 2년이 원래 형량이라면 보호감호소든 뭐든 가서 어쨌든 더 격리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나와서 또 아이들을 잡아갔을 때 그 부모들의 불안감. 제가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언제 잡혀갈지. 지금은 놀았지만 실제 여기 엄마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놀다가만 왔지만 혹시 이게 성추행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세상에 풀어놓으면 나는 배심원들은 제 아이의 밖에 세상에 못 나오게 만들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감형을 지금 토의하는 그런 자리라면 한국 현대 입시 사회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피해자의 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그런 것을 좀 자극을 해서 감형을 주장을 해야 된다. 사실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망상장애라든가 하는 그거에다 플러스를 해서 사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30 몇 년을 갖다 살아오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하게끔 됐을까. 그렇게 한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어린이들을 그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슬로건을 표면에 내고 있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자기가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몸부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드라마상이니까 좀 약간 현실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 일종의 이제 경종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과연 현재 그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부모들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시청자라고 하는 이 배심원들에게 어떤 그 주제를 던진단 말이죠. 그 교수님은 그걸 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던진 그
메시지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네, 결국은. 왜 저를 드라마에 현혹된 사람으로 저는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만 방구뽕 같은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약간 전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은 들었어요. 방구뽕은 이해하지만 저 부모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면 그거 역시 안 된다. 부모들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야. 누가 죄인인가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이 부모들 중에서 가혹하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공부. 야, 공부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자발성을 기초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느껴야 된다고요. 자기가 느껴서 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그 시너지 효과가 그렇죠.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보게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의 그 채찍질에 의해서 가요. 그렇죠. 가는데 42.195의 그 마라톤을 뛰는데 한 10km까지는 어떻게 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0km 넘고 20km 가까이 되면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분기점이 언제냐면 중학교 1, 2학년 때예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를 그동안에 좀 안 하고 계속 놀고 이러다가 야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고 야 이제 너무 공부가 지겨워.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윽박지르고 하는 그게 이제 본인이 등치도 크고 자아도 발달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버지의 뜻하고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그게 아주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먼저 처음부터 성적을 갖다 쫙 끌어올리는 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원래 처음에 막 끌어올리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애들이 중학교 1, 2학년 때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 학습의 어떤 그 수준이라 이게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탁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조급해지죠.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학군도 지금 이사도 했고 뭐 내가 모든 걸 다 여기 투자를 했는데 아니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해서 아이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비극.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은 이거 갖다 보여주기 어렵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이들 그냥 나중 되면은요 어떻게 되든 간에 엄마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고 평생을 같이 가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맞아. 저는 왜 서울대를 가야 되지? 의 수준을 전 넘어서서 왜 대학을 가야 되지? 저는 약간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왜 대학을 가야 되지?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면 어떤 답이 들어오겠어. 네가 애 안 키워서 봐서 그래. 또 하나는 대학도 안 나오면 뭐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등등. 근데 저는 정말로 대학 4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시간에 요즘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찾아서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 대학 교수님 옆에 계시는데. 대학 4년이. 그러네. 대학 교수님 여기서도 욕먹고. 필요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느껴서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맞아. 네, 본인이 느껴서 안 가겠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오 교수님 강의 듣는 학생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느껴서 나는 무슨 대학이 아니라 무슨 전공을 가야 되겠다. 아마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스태프진들도 대학 4학년쯤 돼가지고 나는 이거 할 거야라고 확 정해놓은 분들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길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또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지 나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회사에 무슨 그 사무실 몇 번째 자리에 난 앉아야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다 그런 거 아니야? 경찰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교수님 하시는 사람, 공대 나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되면. 네, 이번 사건 정리를 좀 하자면 이 드라마에서는 그 당당하게 이제 그 방구뽕이라는 주인공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누가 죄인인가 이런 얘기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놀아야 될 아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게 이거고 심지어 자기 이름조차도 듣자마자 아이들이 빵 터질 수 있는 이 이름.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에 거의 맺혀 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부모들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대학 가면 대학 가서 놀면 된다. 이런 얘기들. 자기가 살아보니 대학 가서도 안 되고 그 논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릴 때 놀던 이 정서로는
대학교 때 그런 걸 놀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대학생들이 그렇죠. 비석치기하고 놀아. 애들 때나 공개놀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이런 거는 대학 가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라 이때만 할 수 있는 놀이다. 하나 요거는 제가 변호사님한테 이거는 드라마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조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우리의 그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처음에 그 시니어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망상장애 환자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감형을 시키는 방안을 처음에 따라가다가 네. 이 방구뽕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얘는 망상장애 환자가 아니라 이 아이는 정말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다시 말해서 얘는 사상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호사가 그쪽으로 좀 턴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의 목적은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네. 사상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얘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자신이 망상장애가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신범, 양신범 주장은 안 받아들여져요. 사실은. 실무에서는 안 받아들여져요. 확신범, 양신범은 위법한 행위를 자신의 양심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물론 학설상으로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실정법이 개폐될 가능성이 있을 때 면책도 가능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우영우 변호사가 그 주장을 했다면 그를 통해서 일부라도 정산 참작을 해 감형을 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의 선택인 거죠. 감형 요소로 삼을지 말지는. 그러니까 마지막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실형을 몇 년을 받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재판장에 같이 온 그 아이들 보호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정작 피해자 당사자는 미성년자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다 이 방구뽕에 약간 이렇게 막 같이 노래하고 구호 외치고 이런 분위기로 거기서 막이 딱 내려. 그러니까 그 재판 얘기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현실은 어떤 느낌이었냐? 나는 막 실형이라서. 나는 막 눈물 흘렸어. 그거 보면서. 거기서 끝났겠지.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그때 그 아이들이 왜 캡틴 마이 캡틴 하면 다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느낌 비슷하게 아이들이 정작 막 피해자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다 나서서 그 죄인의 편을 들어주니 네. 여기서 이게 정말 누가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났어요. 드라마는 그런 거지. 드라마는 생각해봐라는 거지. 드라마는 우리에게. 드라마인데 예.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거는 사법적으로는 방구뽕이 죄인이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100% 이제 그 사람이 죄인이죠. 아이 양육자로서는 그 엄마들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경쟁 중심의 한국 사회에 이 죄인들은 전부 다 피해자예요.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다 피해자라는 생각. 동시에 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다 죄인일 수도 있어 또.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다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보면 어쩌면 방구뽕만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뭐라도 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근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현실적으로는 좌우간 방구뽕은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받아야 1년이나 됩니다. 2년을 살았겠다 그러면.